이어서 이제 다양한 독서 모임 한번 사례들부터 해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집중하는 것과 토론에 집중하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하나의 책을 정해서 같이 읽는 지정도서 모임, 그리고 하나의 책을 지정하지 않고 각자가 다양한 책을 가지고 오는 자유도서 모임, 그리고 나아가서 책은 거들 뿐, 책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화 모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책이 없는데 어떻게 독서 모임이냐라고 하지만 책 없는 독서 모임도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책에 대한 깊이는 결국 지정도서 모임이 가장 높을 거예요. 하나의 책을 같이 읽고 맥락을 공유한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책에 대한 깊이 면에서 지정도서가 가장 흩어지겠지만, 내가 한 달에 한 권도 겨우 읽는데 내가 읽기 싫은 책을 읽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줄이는 것은 이 자유도서 모임이나 문화도서 모임, 문화 모임이에요. 뭐 1년 전에 읽은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읽고 있는 책 아무거나 가져오기도 하고, 다 읽지 못했어도 가져오기도 하고, 아무 책이나 그냥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부담감이 굉장히 낮아서, 지정도서는 신청하려면 2주 전에는 지정책을 알아야지, 적어도 내가 1주 전이라 돼야지 막 이제 바로 읽고 참여할 수 있는데, 자유도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문화 모임도 마찬가지로 그냥 같이 뭐 영화 보러 가고, 미리 책을 읽고 뭐 발제 준비하고 감상문 쓰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영화, 뮤지컬 이런 식의 뭐 카페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모임도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부담을 낮춘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모임들이 지정도서 했다가 중간중간 자유도서를 섞고 그 다음에 지정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유도서로 시작했다가 일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지정도서로 업그레이드 하는 분, 소모임 계열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하기 나름이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시즌제로 2달, 3달 정도로 여러 가지 컨셉 모임도 많이 해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밌는 거 책 없는 독서 모임, 이거는 도서관에서 했던 건데, 이제 같이 모임하고 시간은 즐기고 싶어 하는데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심하다라고 해서 제가 다 발췌문들을 다 챙겨서 인쇄물을 만들어 가고, 뭐 책을 읽고 오신 분은 좋지만 안 읽고 오신 분도 그 발제문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신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해도 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같이 기획했던 적이 있고, 이거는 조금은 빡센 고전 명작을 차근차근 읽어보자. 이 후에마이는 나의 정체성, 약간 심리적인 정체성을 자기 탐색 모임으로써 탐색이 중점이고 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항상 마지막은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뭐 사랑, 가족, 친구 이런 주제들에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컨셉을 썼고, 저는 여러 가지 컨셉을 그때그때 해보고 정리하고 다른 걸 도전해보고 많이 했었습니다. 재밌는 모임들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다 했던 것들, 지난 것들인데, 이거는 다문화 다큐? 다문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한 거예요. 도서관에 오는 분도 책 읽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다문화와 관련된 영화나 다큐를 같이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는 거. 그 부천에서는 베스트셀러만 읽는 거.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이게 왜 많이 팔렸는가? 우리의 시대의 정신, 분위기를 읽어보자. 그리고 책과 영화, 그래서 원작이 책인 그런 영화들로 해서 이제 세계 명작들을 다룬, 이것도 다양한 미디어랑 통합하는 거. 확실히 책보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더 친근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들로 참여를 좀 유도하고, 그냥 그때그때 여러 가지 기획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임을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정하시고 모임원 분들과 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분류 기준 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도 그냥 지정도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컨셉의 모임이나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작가를 중점으로 하면 한 작가 깊이 파기, 막 도스토옙스키 읽기, 막 헤르메스 읽기, 막 유시민 책 읽기, 그리고 최사장 책 읽기, 이런 식으로 한 작가를 깊이 있게 그렇게 하면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겹치면서 그 작가의 세계관 자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많아지고 있고, 또 배경 관점에서 뭐 홀로코스트나 뭐 중국의 사회주의나 우리의 뭐 역사적 6.25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것들을 읽어보면서 좀 역사 공부도 되고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배경 중심으로 하는 거. 작품 내에서는 한 장르 파고드는 거, 추리소설만 읽는다, 자기계발서만 읽고 내 행동에 옮긴다, 그리고 과학도서 같은 거 읽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장르를 중점으로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 독자, 사람 느끼는 걸 중심으로는 각자 자유롭게 참여자 중심으로 친목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접목이 가능해요.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모임의 메카라고 다양한 모임들을 약간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설명서인데, 저도 여기 참여했었는데 각자 진짜 굉장히 다양한 컨셉의 사람들을 해요. 보시면 경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카페에서, 요즘은 독립서점이나 그러니까 동네 책방이나 카페 같은 데서 독서 모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어르신들부터 해서 다양한 연령대 가능한 거, 이거는 문화토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이제 친목, 그리고 이제 유료, 여러 가지 이야기, 모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자료예요. 우선 아까 자유도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유롭게 내가 책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그 가져오는 거에서도 약간 테마를 정해주는 거. 각자 아무 책이나 읽고 있던 책, 뭐 읽었던 책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대신에 이번에 컨셉은 휴가 갈 때 데려가고 싶은 책이에요. 이런 주제에 맞는 책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주제에 좀 가깝게 되고 또 다양한 책을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묵독 파티란 게 있어요. 묵독 파티는 우리가 정말 조용히 책을 읽는 거예요. 조용히 책을 읽는 게 어떻게 모임이냐? 어떤 카페나 어떤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조용히 책만 읽는 거예요. 대화 안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그 취향을 공유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묵독 1시간 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북토킹하고 나눠서 하기도 해요. 따로 또 같이라는 컨셉에 맞게 모여서 책만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자유도서 모임이긴 모임인데, 그것들을 어떤 나의 습관을 만든다, 읽기 습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뭐 독서 카드나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묵독과는 좀 다르게 낭독, 소리 내어서 읽고 윤독, 돌아가면서 읽는 이런 거를 즐기는 분도 있어요. 특히 뭐 시나 우리 한국 소설 같은 게 문체가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소리 내어서 읽고 그 감상을 같이 느끼고, 또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어 읽은 걸 했을 때 소리 내어 읽는 게 훨씬 느려요. 그래서 꼭꼭 씹어먹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특히 그림책 같은 것도 소리 내어서 많이 읽고 해서, 또 시집 같은 거는 시인도 초대하고 아니면 서립 여러 권의 시집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낭독하고, 또 요즘 필사, 굉장히 많은 아날로그 시대에 내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 손으로 책에 있는 문장들을 발췌해보고 이러면서 약간 꼭 캘리그라피까지 잘 쓰진 않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는 모임들이 꽤 있어요. 그 이 북라이트 모임은 2시간이면 1시간은 자기가 각자의 책을 필사하고 그 각자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모임을 같이 곁들인 건데, 진짜 예쁜 종이에 내가 꼭 거꾸로 눌러 쓴 나의 글씨, 그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눌러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 이런 감정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책이에요. 도깨비라는 온라인 모임이에요. 이 도깨비가 어떤 의미냐면 도장, 우리가 도장 깬다는 비유를 많이 듣는데 약간 어렵고 두꺼운 책, 우리가 조금 버거워하는 책, 이런 거 있잖아요. 두꺼운 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격파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특성상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고 그 분량에 대한 발췌나 느낌 이런 것들을 카페에 올리는 거, 하나의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과제를 통해서 이 책을 완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인책으로 보증금, 다 완료하시면 보증금도 주고 뭐 수료증 주고 이런 식으로 동기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꺼운 책도 같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뭐 두꺼운 책을 1부부터 해서 나눠서 1부, 2부, 3부, 4부에서 이게 4번 쪼개서 하나의 두꺼운 책을 격파하는 그런 식의 컨셉 모임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주제 중심, 책은 거들 뿐 이런 모임인데 투자자, 뭐 경제 이런 재테크 관련된 모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재테크 그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같이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 같은 식의 책들 모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독서 모임 하면은 막 책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제 이야기 나눌 것 같은데 조금은 자유롭게 맥주를 같이 먹으면서 한다거나 파티처럼 독서 모임하고 이런 것들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평소대로 진행하다가도 시즌 가끔씩 이런 식의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크앤북이라는 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즌 이제 특색 있는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커피 앤 북이라고 해서 커피에 관련된 책을 읽고 커피 입문화, 커피 철학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카페 탐방도 가고 이런 식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카페고 그림은 전시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컨셉에 맞는 특색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트레발이라는 이제 유료 프리미엄 모임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체크해 놨어요. 야구 놀토라는 모임인데 야구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예요. 뭐 야구에 관련된 소설이 같은 야구에 대한 책을 읽고 같이 야구장에 갑니다. 직관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약간 쉽지 않겠죠. 환경상. 컨셉 자체가 되게 특이하죠. 그 야구에 대한 책 이야기는 사실 30분, 40분 길지 않게 하고 다 같이 야구라는 취미를 즐기는 그래서 책과 그런 취미와 같이 연계된 굉장히 특색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트레발인데 말잘러라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특색 있게 대화와 관련된 관계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고 나서 같이 스피치 연습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이것도 말 재밌는 건데 에잉, 아잉, 야옹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보시면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거. 그래서 AI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이제 책 말고 기사 같은 것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거. 그래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 주제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온라인 모임 중에 코스모스. 네, 두꺼운 책이죠. 그것들을 특정한 분량을 정하고 또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계속 인증하고 서로 인증하면서 분량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완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전문가이들이라고 하죠. 이제 수익형 모델로서 비용이 추가되지만 전문가에게 조금 더 코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 다 하면 나는 환급을 준다. 이런 식의 동기유발 체계를 통해서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